4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어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눈이 참 안 좋아요. 이게 나이가 거의 이제 30 넘어가서 그냥 눈이 안 좋아. 자, 이게 48이죠? 이쪽이 52죠? 52죠, 그죠? 52죠. 그러면 가운데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해가 플러스 2 정도를 더 쓰고 있잖아요, 그죠?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 정도, 53까지. 잔해가 이쪽에 53까지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네, 전내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내형. 전내형은 어때요? 잔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과 운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잘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아이들은, 자운의 성향을 보면은 이게 전내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서 너무 엄마하고 막 박수치고, 우리 원에서 이렇게 전내형이 나온 건 처음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전내형 이런데 어머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잔해 능영역과 운해 능력, 운해 4개 영역, 전체 8개 영역이 어떻게 네트워크 돼 있느냐. 그래프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봤더니 이거 어때요? 박스를 쳐볼게요, 이렇게. 얘는 그래프 선호도, 이거 선호도죠. 선호도 A부터 F까지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다 쓰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그래프가 널뛰기가 심하다는 거, 이건 좀 심각하다는 걸로 보면 됩니다. 심각하다는 걸로 보면 돼요. 그런데 한번 전체적으로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널뛰기는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엄마한테 문제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는. 왜? 그것까지는 제가 다 얘기를 못하고,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또 제가 계속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때 드릴 테니까, 요거 과정을 이제 배워나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틈틈이는 말씀드리지만, 왜냐면 너무 많은 걸 깊이 있게 알으면 이게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사람은 이게 세상을 살 때 알만치만 알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해요. 모르는 걸 자꾸 호기심 가지고 가게 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냥. 알만치만 하는 게 제가 터득한 길입니다. 이게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오래 살거든요. 스트레스 안 받는 건 알 것만 알고 살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오지랖이 넓다 그러죠. 많은 걸 알려고 하고, 많은 걸 관심 갖고, 자기 집안 관심 갖기도 벅찬데,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오바마가 대통령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 지구가 갑자기 구멍이 나서 물이 샌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걱정이 거의 진짜 걱정할 거 7%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 그래요. 자, 이 아이를 보게 되면 어때요? 이제 성격을 볼게요. 성격은 여기 떨어져 있죠. 그죠? 여기는 이게 올라가 있죠. 성격은 전체적인 걸 보잖아요. 이게 올라가 있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리더형이라 난 리더야. 그러니까 성격적 스트레스가 없어요. 난 리더기 때문에. 그래프의 각도도 완만하고 또 이게 이렇게 참모야. 그러면 나는 참모야. 난 보필하고 이런 걸 좋아해는 소극적이다. 아이들이 소심하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역으로 보면은요. 어떤 거냐면 치밀하고 꼼꼼하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혈액형으로 보면은 A형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A형들은 소심해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만 꼼꼼하고 치밀한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그런 사람들은 별로 해를 잘 안 끼칩니다. 근데 해를 많이 끼치는 유형이 뭐냐면 B형이나 이제 AB형의 형태죠, 보면.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구 다 할 거 다 해버리고 그 사람들은 주변 신경 잘 안 쓰잖아요. 죄송합니다, B형 여러분. 혈액형은 통계이기 때문에. 자, AB형은 아침, 저녁으로 P가 A형과 B형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천장님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성격이 이렇게 내려가 있고 이건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래도 이 내려가 있어서 추상권하고 하나 정도 이렇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얘는 큰 문제가 근데 이쪽이 운해는 되게 보면은 뭐냐면 행동 이런 거 성격적으로 보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운해가 많죠. 보면 그죠? 그럼 어때? 이 지각보다 시각이 이렇게 0, 1, 2, 3, 4, 5, 6, 7칸. 이렇게 행동이 7칸에 앞서는 아이예요. 생각에 비해 행동이 앞서는 아이입니다. 언어,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아이는 뭐 해주냐면, 이렇게, 이쪽은 내려가 있고, 이쪽은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그럼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성격적으로 보면 애가 이 지각이 떨어져 있는 거, 굼떠 있는 걸 좀 올려줘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언어를 올려줘도 되고,
그 언어를 올려주든지 이 지각을 올려줘가지고 성격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좀 진도는 좀 빨리 나갈게 있는 5번까지는 자세히 좀 하려고 해드릴 때고. 자, 그 다음에 학습적인 거 보세요. 학습적인 거. 학습적인 거 보게 되면 추상과 언어 괜찮지요. 수리와 추리가 또 복잡한 거 안 해요. 0, 불균형. 3, 2, 3, 4, 5, 6, 7, 8, 9. 9칸 많지 복잡한 걸 안 합니다.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이건 정말 엄마가 요새 그 맘먹고 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왜? 추상과 언어가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불균형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1차적 요인은 항상 이 두 개 중에 떨어진 데 있습니다. 이거. 큰 문제는 아니어도 요 떨어진 게 1차적 요인이 있는 거예요. 집중 요인이.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방치하고 내비두게 되면 그래프의 유형은 이렇게 더 떨어져 갈 겁니다. 아마. 그죠? N자 형태로 떨어져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집절적 요인을 찾아서 이 부분을 해결해주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주느냐? 단순 학습을 하고 있다면 끊어야 됩니다. 눈낮이 수학, 구멍 수학, 재롱 수학이랑 쓰면 다 끊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했냐면 꼭 물어보세요.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불균형이 이루는 아이들은 학습을 재미있게, 이게 선호도잖아요. 이게 선호도, 그러니까 친밀도죠. 이 친밀도를 좋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좋게. 재미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재미있게. 학습을 아주 재미있게. 그래서 교구나 놀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학습을 재미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교구나 물건을 가지고 수나 이런 걸 갖다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고요. 추리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우리가 좀 Y축 교재에서 이 불안정도형 학습 시키잖아요. 이렇게 네모 있고 뭘 그리다 만 그림이다. 그런 것들에 좀 좋고, 좀 글을 읽다가 다음 이야기 한번 말해보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은 문제를 분석하는 훈련을 시킨다든지, 글의 중심글, 제목을 찾는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런 걸. 그러니까 초등생들은 우리 초등에 지금 개발한 그 브레인큐, 그죠? 우리 유아는 와이즈큐고, 초등은 브레인큐잖아요. 두뇌 개발 프로그램이. 그걸 시키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아이들. 그죠? 그래서 이걸 재미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일단 단순 학습이 있으면 끊어야 되고, 그죠? 자, 그럼 정서적인 거 한번 볼게요. 운해에서. 정서적인. 이 올라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 있죠. 구성과 시각이 올라가면, 이렇게 구성력은 열정이고, 시각은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협응력 기준. 이렇게 뭔가 두 친구가 기둥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열정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각이 여기 여기 있는데 지각이 여기 붙어 있다 그러면 얘는 어때요? 열정도 있고 민첩성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칸 떨어졌던 뭐든 간에 하여간 이게 붙어 있는 게 옆에 있으면 힘을 받잖아요. 네 개가 다 붙어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네 개가 다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은 그런 저기를 잘 안 주지요. 그 노력을 해야만 갖게끔 해주죠. 네 개를 다 붙어 있는 건. 그럼 올라가 있는 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지각이 떨어져 있죠. 지각이 떨어진 애들은 되게 좀 어때요? 지각이 떨어진 애들은 몸이 좀 굼뜨는 아이가 많습니다. 지각이 떨어져 있는데 수리 추리에서 예를 들면 수리도 떨어져 있다. 이러면 100% 몸도 굼뜨고 공부하는 것도 굼뜬 아이들이에요. 굼뜬 아이들. 자,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불규칙적인 운동을 시켜야죠. 공놀이,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배드민턴 이런 것들. 이런 걸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는 지각은 몸이잖아요. 몸. 이렇게 몸이 가장 떨어져 있을 때는 이 위에 이 성격 요인, 그죠? 성격 요인 또는 정서를 담당하는 이 요인들 중에 낮은 걸 하나 또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낮은 걸. 이건 몸이잖아요, 몸. 그 다음 멘탈, 이 정신적인 걸 하나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항상 있지만 지각이 제일 떨어졌을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떨어져 있는 걸 하나 또 처방을 한다. 그래서 마음 여린 거 처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밤에 산책하기, 집에서 소동 활동하기, 혼자 불 꺼놓고 있어보기, 혼자 재우는 훈련. 그죠? 근데 밤에 산책하는 거였구나. 밤에 또 심부름 시키는 훈련.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그래서 이 아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안타깝다는 게 뭐냐면, 구성과 시각이 좋잖아요. 이렇게 열정도 있고 카리스마 붙어 있잖아요. 추상과 언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엄마가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엄마가. 욕심을 부리는데 아이가 거기에 그 엄마의 그 욕심. 마음은 열인데 구성보다 떨어지면 마음이 열인 겁니다. 구성보다 나란히 있으면 기질이 있는 거. 이거 올라가면 똑같은데. 엄마의 욕심이 지금 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욕심만큼 애가 좋은 뇌가 무너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